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고영태 씨도 방금 전에 청와대 근처는 가봤는데 아는 사람 없었다 뭐 이런 속보장부터 잠깐 나왔었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정숙 차장. 네. 특검이 이제 그 대통령 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물어봤는데 공식 답변이 아직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특검에서 수색을 하겠다는 대상이 바로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동과 경호동입니다.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나오네요. 두 동이 책임자가 대통령도 아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아니고 비서동은 한광옥 비서실장이 시설 책임자고요. 경호동은 박흥열 경호실장이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불승인을 하면은 이거는 무슨 하늘이 무너져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형법 110조하고 111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를 특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왜 황교안 권한대행을 자꾸만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방법이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그 영장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청와대 경내를 강제로 압수수색할 방법이 이들이 거절을 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예. 저는 약간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검이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협조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본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언급하는지 사실 그게 약간 의문입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 이 얘기가 딱 지난 금요일 날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승인한다고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자꾸 그거를 그들한테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법률을 따르지 않는 거,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나보고 하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지시는 할 수 없다. 완곡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결국은 무산될 겁니다. 강제 수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 때문에 못했다란 얘기를 나중에 특검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검찰에 계셨는데 왜 특검에서 이렇게 굳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심 차장 얘기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연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지금 특검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저거는 순진하게 우리가 봐주면 우리가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제 순진하게 봐주면 특검은 압수수색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까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 이거는 청와대 잘못이다.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제부터 뭐냐면 다시 재압수수색을 들어갈 거냐에 지금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물밑 속으로 우리가 한다, 받겠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절대로 2차로 거기 가면 안 돼요, 특검은. 왜? 이번에 가면 이거는 법치가 아니고 이제 정치예요. 예. 특검이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특검한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법치가 아니라 이제 정치로 됐다고 했는데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했잖아요. 취재진이 특검 압수수색을 물어보지 않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지율이 16% 넘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다려. 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들어가. 한 3일째 황교안 권한대행 인터뷰를 듣고 있는데 조심하세요와 수고하세요 한 50번 들은 것 같아요. 저 소국장님. 네. 근데 오늘 조금 달랐던 게 기회가 있으면 말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길이 막혀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죠,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이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식적으로 출마한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다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 선배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일단 만났는데 목소리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소극장. 황교안 권한대행 얼마 전에 밥을 한번 먹었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심을 시작을 드러내셨군요. 예,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른바 이제 특히 강경 보수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새누리당의 지지층 속에서 마땅한 어떤 대선 주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15% 이상으로 가는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많은 압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좀 불출마 선언 같은 것을 빨리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게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행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행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출마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모호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분도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만 막상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다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 아주 상승 흐름이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어떤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뭐 국가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좀 저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뭐 황 대행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오늘은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좀 출마에 대한 마음 적극적 표현이 좀 달라졌다, 뭐 좀 적극적이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빨리 접으셔야 돼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반면 교사를 삼으셔야 돼요. 지금 경제랑 너무 어려워요, 국민들이. 누구 한 사람은 제대로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다 지금 정치에 나가가지고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군대를 안 갔다 오셨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가실 건데.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으면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반마진으로 면제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합법적 면제를 받으신 거는 맞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더 검증해 나가시면 과연 저게 합법적일까?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지지도는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 잠깐 까먹으셨을까봐 최순실 씨 관련된 구차 공판은 진행 중이고 고영태 씨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의미는 속보가 나오면 다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 얘기를 좀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는 좀 마무리는 져야 될 것 같아서 최 변호사님.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한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저렇게 이제 높이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지만 실제로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후보 1위에 저렇게 30%가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현재 어떤 정치 구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보수, 특히 이제 약간 더 오른쪽에 있는 보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투영할 수 있는 분이 이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율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최순실 사태로 벌어진 정치 지정상에 있어서는 결국은 30% 이상 절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수 측면에서는 지지를 받지만 표의 확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저 부분이 예를 들어서 15% 20%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깃발을 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안티 세력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극장 저렇게 안 찍겠다는 여론이 전 저렇게 많은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수치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마 저 32.5%의 상당 부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라는 흐름에 아주 강한 흐름이죠. 강한 야권 지지자들이라고 봐야죠. 저거는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 찍는 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몰아준 거다. 그렇죠. 첫 번째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쨌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지탱한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른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런 맥락이 이제
같이 프레임 틀로 본다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점 문제라든지 관료로서의 약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어떤 검증된 정치력 같은 거, 이런 경험이 없다, 이런 등등등 해서 관료로서는 뭐 훌륭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분이지만 과연 리더로서는 되겠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불투명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국장님. 우리 국민들께서 되게 상식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분들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게 야권 세력만이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32% 중에는 뭐 보수 지지층도 있을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보수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가진 친박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들 중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의원님, 근데 지금 뭐 반전 총장 이제 불출마 이후로 안희정 전 지사도 올라오고 황교안 권한도 지지율이 당분간은 좀 올라갈 거라는 분석들이 많아서. 예. 근데 15% 20% 되면 자기가 안 나가고 싶어도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20%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잡아봤자 12%에서 13%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온 거는 그 프로테이지가 조금 높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거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수 적합도 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승민 후보한테 밀려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인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대선에 나와서 안 되더라도 향후에 내가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건 한 야당에 지금 뭐 거의 새누리당 의석수가 뭐 거의 90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거기 당 총재가 예를 들면 돼서 당대표가 돼서 계속해서 난 다음번 대선도 도전하고 내가 보수의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콘이 되겠다. 예. 이러한 결심이 갖고 있으면 뭐 출마할 결심을 할 수 있을 거로도 보는데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이 없을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출마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딱 통합돼 있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대선에서의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짬을 이용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뭐 대박론 얘기까지 해봤는데 방금 전에 그 휴정이 됐습니다. 15분 정도 휴정이 돼서 한 4시 30분부터 다시 이 최순실 관련 9차 공판이 다시 속개될 예정입니다. 거기도 숨을 고르는데 저희도 숨 좀 고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